네,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렸던 곳, 그곳이 바로 대장동입니다. 자, 대장동 개발 방식을 둘러싼 엇갈린 평가와 의혹들이 20대 대선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. 어젯밤 열린 그 대선 토론, TV 토론에서도 대장동 논란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설전으로 또 이어졌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오늘 전화 연결해서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에 대한 평가와 또 그리고 이 대선 전국에 불거진 대장동 논란 견해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승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제 TV 토론 잘 지켜보셨죠? 네네. 네네. 일단 어제 곧장 좀 질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. 어제 토론 주제가 경제 분야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아무래도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에 대한 것을 거론하는 장면이 있었어요. 네네. 예,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. 라는 그런 어떤 네. 반어적인 표현이었겠죠. 예, 쓰면서 나름 뭐 비판의 목소리를 흘렸던 것 같습니다. 이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에 대한 주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어떤 비꼼 예,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네. 우선 어제는 경제 정책이 주요 주제였는데요. 네네. 예, 단순하게 암기하거나 과외 공부한다 해서 답변을 잘 해결하는 게 아니죠. 예. 네네. 그래서 각 후보 간의 역량이라든가 자질이 좀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. 네. 특히나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어떤 토론자의 자세, 태도를 많이 보신다고 해요. 네네. 그것이 인상에 많이 남는다는데 상대방 윤석열 후보님은 약간 토론에 있어서 규칙을 좀 자주 위반하고 약간 강압적이거나 독단적인 태도가 국민들께 조금 실망을 드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. 네네. 어제 이준석 대표의 네. SNS 발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? 글쎄요, 제가 볼 때는 그게 해외에서도 지금 조선일보 쪽에서도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미 보도가 난 것인데, 아하. 그 보도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은 일단 객관적이진 않다. 네네. 예, 사실과 틀리다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. 네. 네네. 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네. 대장동, 화천대유 이 설전도 뜨거웠는데, 네. 이 화천대유 대장동 얘기는 뭐 한동안은 뭐 대선 네. 마무리되고 할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듣게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당내 관련 특위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, 네네. 김만배 씨와 정영학 네. 씨의 녹취록 내용 이거 지금 언급됐는데 네. 두 사람 녹취록의 핵심은 뭐라고 보시나요? 네, 이 대장동 사건은 사실 시초는 처음은 부산저축은행에서 약 1,800억에 달하는 은행 돈을 불법 부실 대출을 받은 면과 그다음에 그 돈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민간 개발시켜서 그 이익을 다 가져가려는 두 가지 면이 공존을 하는데요. 네. 김만배 씨는 불법 부실 대출에 대한 수사를 좀 막거나 이렇게 틀은 그런 검찰권 로비를 한 사람이고, 네네. 정영학 씨는 남욱 씨와 함께 당시 이제 한나라당 정권이었는데요. 은행 대출받은 돈 중에 일부를 로비 자금으로 써서 민간 개발을 시키게끔. 네. 그래서 LH가 하려고 했던 공영 개발을 꺾고 또 성남시가 하려고 했던 공영 개발을 꺾고 그런데 정치권에서 힘을 써달라고 로비를 했던 사람들인데 네. 요 녹취록의 녹음 시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대장동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 검찰권 로비를 한 김만배 씨와 또 정치권 로비를 한 남욱 정영학 씨 사이에 수익을 놓고 이익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. 네네. 또 그동안 도와준 사람한테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이냐. 이걸 조용히 마무리시킬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이 굉장히 공방이 많이 오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네. 어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김만배, 정영학 두 사람을 나는 잘 모른다.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물어봤죠, 그죠? 네네.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두 사람을 잘 모른다.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근 아니냐 이렇게 네. 이제
몰아붙이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네. 사실 뭐 이 정영학 씨, 김만배 씨의 녹취록은 지금 뭐 기사가 뜬 지가 며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네.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는 또 얘기는 잘 못 들었던 것 같거든요. 이게 네. 지금 이 어떤 그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, 정영학 씨와의 인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재명 후보랑은 뭐 측근입니까? 윤석열 후보의 그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우선 김만배 씨는 20여 년 가까이 다른 기자를 안 하시고 오로지 법조 기자만 해오신 분이거든요. 네네. 그러면서 그 우리 50억 클럽에 나오는 뭐 박영수 씨라든가 최재경 씨라든가 김수남 씨라든가 곽상도 씨라든가 네. 거의 검사장급 분들과 아주 친분 관계가 있는 분들이고 또 화천대유 고문에도 검사장급 그런 이창재 분이라든가 이창재 씨라든가 김기동 씨라든가 이렇게 고문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. 오히려 김만배 씨는 윤석열 후보와 아주 친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법조계에는 알려져 있고요. 근데 두 사람 뭐 윤석열 후보는 10년 네. 전에 한 번 보고 본 적도 없다. 상가집에서 한 번 봤다. 그게 지금 팩트인 거죠. 그분이 얘기하신. 예. 예,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. 사실은 김만배 씨가 그 윤석열 후보가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에 그 박영수 검사장 출신을 통해서 변호인을 소개하고 또 이렇게 그 사건을 무마시키는 네. 그런 등등의 일을 봤을 때는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또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네. 윤석열 후보하고도 상당히 친한 사이로 알고 있고 김의겸 의원도 그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그 취재를 해서 아마 그 언론에 보도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 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판례를 들면서 예. 그 정영학 씨, 김만배 씨 간의 그 녹취에 나왔던 뭐 영장 들어가면 윤석열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판넬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네.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를 잘 듣다 보면은 당신이 듣기로는 그 녹취록의 끝부분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온다고 들었다. 네. 예.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팩트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? 지금 그 녹취록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또 JTBC 보도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남욱 변호사가 그러잖아요.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10여 년 동안 아무리 찔러봐도 로비를 해봐도 씨알도 안 먹히더라. 네. 라고 아주 그냥 학을 띈 그런 말을 진솔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사실은 남욱, 정영학, 김만배가 볼 때는 이재명 시장은 사실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놓았고 또 그 수익을 초기 설계에는 한 60%, 70%를 가져가도록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지금은 점점 이 대장동의 개발에 그 돈이 되는 원천적인 돈이 되는 부산저축은행 네. 그 대출금 수사를 막아버린 윤석열 후보의 윤석열 게이트가 돼가고 있지 않는가. 네네.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어제 JTBC가 입수했다고 하면서 대장동 수사 기록에 대한 그 새로운 내용이 보도된 거 보셨죠? 네네. 예,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장동 개발 종잣돈을 저축은행이 1,800억 빌려줬고 이 돈을 끌어온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가 그 대가로 10억을 챙겼다 이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네. 그 외에 회사 돈 90억을 빼돌리는 범죄도 저질렀다라는 내용인데 자, 네. 그런데 이제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의 두 차례 수사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당시 담당이 중수 이과장으로 있던 현재 윤석열 후보다라는 내용의 기사였거든요. 단독 보도였습니다.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? 저희가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던 부분이 드디어 저희가 볼 때는 정영학, 남욱, 김만배 씨의 그 녹음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조우영 씨가 당시 이제 대출 브로커로서 조우영 씨의 계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라든가 보니까 그 김만배 씨가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줘서 네. 조우영 씨가 박영수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고 요 수사가 조우영 씨라든가 대장동 불법 대출로
번지지 않도록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로비를 한 것이죠. 네네. 로비를 해서 그 녹취록에 나오듯이 조우영 씨한테 너는 가서 커피만 마시고 오면 된다. 네. 네가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서 조사받을 일은 없다라고 하는 녹음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네네. 그리고 실제 그 내용 그대로 부산저축은행이 다른 곳에 대출을 일으켰던 11곳은 모두 조사를 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처벌을 했는데 그 대출 규모 2위, 3위에 달하는 이 거대한 대장동 대출, 불법 대출권에 대해서는 윤석열 중수부장 당시 네. 수사 지휘 아래서는 전혀 기소가 안 되었거든요. 네네네. 관련자들이. 네. 그러니까 그런 왜 그랬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네. 김만배, 정영학, 남욱 씨의 어떤 녹취록에 의해서 이제 그 실마리가 비밀이 풀렸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뭐 실체적인 진실이 이 대선 전에 좀 밝혀져서 유권자들도 확실한 선택을 좀 할 수 있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네네. 대선 초기에 화천대유 사건에 등장하는 그분이라는 그 녹취 속의 그분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뭐 언론에서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양심을 걸고 윤석열 후보가 사과할 생각 없느냐라고 했고 윤 후보는 거절을 그 자리에서 또 곧장 했어요. 네네. 자, 이 대장동 그분 논란, 네. 이 대장동 논란 이 자체 이거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대장동 그분은 역시 불법 대출 수사를 무마시켜주거나 아니면 인허가 로비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지금 보여지고 특히 이제 그 녹취록에 의하면 대법관 출신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. 지금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난 것들이 꽤 있습니다. 네네. 그런데 이 수사를 덮은 것에 대해서는 특수직무유기라고 해서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해서 아직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.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빨리 특검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 주장처럼 특검을 도입해서 더 확실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네. 무엇보다 두 번째는 지금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 불법 대출로 피해자분들이 부산에만 5만 명이 넘고 네. 이게 몇 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. 네네. 그분들이 아직도 원금을 못 받고 있는데 그렇죠. 만일 이 화천대유로 그 수익을 가져가는 그 사람들이 이런 불법 대출과 다 관여를 했다면 네. 그 수익을 그 저축은행 피해자인 서민들한테 돌려주는 작업도 그렇게 말입니다.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방금 전에 특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특검 뭐 밝히자 이 범위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어제 나왔던 관련 주장 잠깐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. 네.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고 벌써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? 정말 자신이 없으면은 못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던가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. 네. 뭐 윤석열 후보도 하자는 입장이긴 합니다. 네네네. 네네. 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그러면 정말 환영하고요. 네네. 네, 환영하고 지금 대장동을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그 단계,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출받은 돈 중에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 당시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에 대한 그 로비 단계, 어떻게 보면 뇌물이죠. 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대장동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에서 그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 50억 클럽, 지금 광상도 의원은 이미 받은 거고요. 네. 그다음에 정영학 씨 측으로부터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인허가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녹취가 있다고 해요. 네. 그러니까 그 검찰권에 대한 검찰권으로 도와준 사람들을, 그다음에 정치권 인허가 쪽으로 해서 도와준 사람들, 네네. 그런 로비를 전부 다 밝혀내서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야 된다. 네.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,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네. 국정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. 네. 그래서 당사자들을 국정조사로 세워서 네.
예, 지금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이 되게 많은데 네. 국정조사를 하면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. 네네네. 그럼 거기서 거짓말하면 국정조사에 위증죄로 네.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. 네. 옛날 비리는 공소시효 때문에 못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또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법에 의한 위증죄로 처벌이라도 해야 된다. 네네. 예, 그래서 알겠습니다. 이 명명백에 밝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. 내일은 국민의당 그리고 모레는 국민의힘과 함께 또 계속해서 인터뷰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김승원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